광주 직할시 광산구에 마륵농악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도 동편제, 서편제 해서 동서의 그 소리를 분류하고 있는데 호남농악도 이 동서로 나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의 문화는 지리산 쪽으로 치우친 지방 문화와 네. 서해안 쪽 치우친 지방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네. 판소리는 지리산 쪽을 동편제라고 하고 네. 서해안 쪽은 서편제라고 하는데 농악은 좌우로 나누어서 네. 서울에 앉아서 봤을 때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아, 네. 지리산 쪽은 좌도농악, 아, 네. 또 서해안 쪽은 우도농악 이렇게 가르는데 좌도농악 문화권과 네. 판소리 동편제와 거의 비슷하고 아, 네. 네, 우도농악과 판소리 서편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농악하고 판소리는 동서가 또 저 바뀌었군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까? 바뀐 게 아니고 좌도가 동편제, 네네. 네, 우도가 서편제하고 통합니다. 지역이. 네네. 연극에 막이 있고 장이 있듯이 이런 그 농악에도 이렇게 그 단락이 나눠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악기를 치면서 음악 연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초에 마을에서 의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엔 이렇게 농악대원들이 마을을 쭉 돌아요. 네. 마을을 빙빙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개 당집이 마을 뒤 산 언덕 지음에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그 농악을 쳐서 굿을 하게 되죠. 네. 그 이제 길굿이 있고 그다음에 진굿, 당산굿, 샘굿, 마당굿, 석금굿 그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군요. 네. 네. 네, 입장을 마치고 이제 관중석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라도 농악은 길굿, 진굿 해서 그 굿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무속하고 그 혼동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굿이란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은 그 굿 하면은 본래는 무당이 주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또 이 농악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무당은 없더라도 무당과 같은 기능을 아, 네. 제2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네. 또 이것이 하나의 볼거리, 들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굿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되고 해서 특히 농악 치는 것 자체를 붙인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길 가면서 하면은 길굿이 되고 네. 또 진 치면서 하면은 진굿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한다든지 무병을 기원한다든지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샘꽃이라고 하면은 요새 이제 수돗물이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샘도 항상 맑고 좋은 물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군요. 예, 아주 그 샘이 우리 네.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옛날 분들은 인식했어요. 네. 요즘도 흔히 공기와 물 이렇게 따지는데 그 당시도 샘을 중시해서 구슬할 때는 당집에 가서 구슬하고 반드시 제일 처음 들르는 것이 샘입니다. 아, 상당히 중요하게 봤군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가령 중부지방에서 거북놀이를 하더라도 거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저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방문하는 것이 마을의 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옛날부터 식수를 중시했는데 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물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줄 알았다가 네. 그 물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얼으면서는 참 신성시하게 여겼는데 요즘 물 관리를 너무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늘 근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데 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의 교육은 늘 근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특별한 거 저 끝에 가서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에서 재미를 올리고 이제 굿을 마친 다음에 이제 샘물로 공동 우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샘굿이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샘에 와서 또 악기를 치면서 이렇게 비는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악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샘이 참 좋은 물을 이 마을 사람들 넉넉하게 먹도록 잘 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기원을 하고 여기서 굿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에 못지않게 이 샘에 드리는 정성도 대단합니다. 뭐 절도 여러 번 하는군요. 그렇죠. 네. 절하고 네. 빌고 이제 우물과 샘물 그 의미가 뭐 좀 다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샘도 우물이라고 하고 또 우물도 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물에 대해서 참 신성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오늘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이 샘을 중시했던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요. 네. 가령 제가 클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가에 흔히 그 향나무 심거든요. 뭐 네. 노가지 나무도 심고. 네. 그런데 과수원하는 분들이 네. 그 나무로부터 벌레가 생긴다고 해서 베려고 했어요. 네. 그럴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고 네. 이것이 샘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베일 수 없다고 네. 너희들 과수를 다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을 샘에 나무를 베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뱄던 일도 네. 있습니다. 이제 샘꽃이 끝나고 마당꽃으로 접어듭니다. 예, 이제 집집마다 가서 그 집에 대문 앞에서 굿을 치고 마당에 들어가서 마당굿을 하는데 그럴 때는 부엌에 가서도 치고 대청에서 치고 곡간에도 치고 무슨 장독에도 치고 이렇게 해서 집안 곳곳에 농악을 쳐서 굿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을 받아 가지고 그 무슨 그 집을 위한 또 기도도 드리고 아주 그 몇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농악을 통해서 온 마을이 한꺼번에 다 이 재초복하는 네. 그런 행사입니다. 그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함부로 그냥 쑥쑥 들어가지 않고 이것도 예의 범죄를 갖춰서 들어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아마 이런 것이 가장 약식 형태로 근간에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때 각 집으로 도는 거 새벽송 네, 돈다고 해서 네. 집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송 해주면은 복을 이제 빌어주고. 네.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는 네. 그런 것하고도 흡사한 것이죠. 네.
자, 이제 마당굿이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냥꾼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보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농악대에는 그 잡색이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아주 간략하게 해서 꾸몄습니다. 네. 호남 농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모가 별로 보이질 않는군요. 네, 약식 지금 상모만 보이고. 이분들은요. 네, 지금 무슨 기회를 보이는 그런 농악이 아니고 네. 마을에서 제의로 굿 형태로. 예, 네. 굿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 이제 채상 모자를 쓰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예, 지금 깽가리 약식 치는 상모. 사람 네. 몇 사람 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무슨 12발 상모 이런 건 안 하죠. 네. 그것은 한 구슬을 해서 공연용으로 여러 사람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할 때이고 네.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제사니까 그런 걸 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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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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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광주 마릉농악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연이 이제 이 광산구의 마릉농악에 이어서 민속놀이 마산 농축놀이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그 종목은 시연 종목입니다. 민요 횡성 회다지 소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마릉농악은 지금 그 설장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설장골 하는데 실력이 대단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마 이분들이 대개 광주 쪽이니까 광주 네. 농고 출신이기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광주 농고에서는 일찍부터 농악을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농업 솜씨를 보이는 네.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농촌에 가 살게 되면은 이렇게 훌륭한 농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네. 자생적으로 그냥 마을에서는 이만한 기량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설장고의 기량 이 정도면은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 분들이 준다는 건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농촌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농악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네. 아마 우리가 피아노나 무슨 리코더라는 악기를 필수로 가르쳤는데 네. 그것처럼만 가르친다면은 이런 농악의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언젠가 초 선생님하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음악 교육에 우리 국악이 좀 더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4,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상은 아직도 뭐 바뀌지 않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차차 문화 공간이 확대되고 마을마다 이렇게 공회당처럼 옛날에 네. 모여 놓을 수 있게 된다면은 여가로 이런 네. 농악기도 다루고 민요도 배우고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건전한 노래를 가지고 전체가 그렇죠. 하나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것이 확산되고 또 수준이 올라가면은 다시 좋은 이런 민속 예술이 직접 그 토양에서 꼽힐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삶이 더 풍요해지고 할수록 우리 것에 대한 그 애정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국악 악기를 다루는 법, 하다못해 농악이라도 이런 국악 악기를 다루는 교육도 작곡할 활동이라든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하면 자꾸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마을 회관이라든지 큼직한 좀 그 큰 집 마당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늘 자주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좌도놀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큰 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릉농악 보면은 그 웅장한 소리 쪽보다는 이렇게 섬세한 그 몸 동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농악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이 농악할 때 처음에 전라도가 좌우로 갈린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리산 쪽, 경상도 쪽과 접해 있는 좌도 농악은 좀 투박한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서해안 쪽 우도 농악은 아주 섬세하고 굉장히 그 기회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주는 우도 농악 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마을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저런 그 소고라든지 이 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예, 옛날엔 이것이 생활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30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경연 종목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마릉농악을 보고 계십니다. 이 광산구의 마릉농악은 고증과 지도를 광산향토사연구소장 장재철 씨와 광산문화원장 차행선 씨가 고증과 지도를 했고 대표 출연자로서는 상쇠의 전경석 씨, 설장구의 김종회 씨입니다.